소설가가 사람의 소프트웨어인 마음을 다독이고 치유한다면 의사는 사람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몸의 건강과 또 치유를 담당하고 있죠. 문학과 의학, 다르면서도 어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두 분야를 아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동해인에서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you came along, I'm light as a feather. You give me something incredible, sensational, baby. When we're together, everything is better. My darling, only you.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의사이자 이번에 첫 단편 소설집을 낸 소설가 김강이라고 합니다.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everything was black and white. Now all I see is color, like a rainbow in the sky. So 사실은 의사였을 때의 나 그리고 소설가였을 때의 나는 기본적인 성향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상에서 의사였을 때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을 살펴보기 위한 데 더 중점을 둔다면 소설가일 때는 그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 또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런 걸 전체적으로 더 살펴보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you bring color to my life, baby.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need anybody who knows my body, how you know my bod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강 선생님 맞으시죠? 예, 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소설도 쓰시는 분이라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또 소설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좀 그 예술가의 면모가 보이는 그런 분위기겠지?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는데 뵈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이네요. 아니, 근데 원래 풍모가 있는데 예. 오늘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잘랐어요. 오늘은 일부러 이제 의사 선생님 예, 좀 다듬었습니다. 스타일로. 예. 예.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두 가지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냥 들어오면 이렇게 모드가 좀 바뀌는 스타일이라서요. 병원에서는 병원 모드. 이거 나가는 순간 나는 소설가야 이렇게 되는. 예, 맞습니다. 부러운데 저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뭐, 마음은 계속 소설가이고 싶은데 네. 또 생업이 있으니 저 말고는 아무도 허락하지 않아서. 언뜻 그렇게도 들리거든요. 의사로서의 일이 좀 적성이 안 맞는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근데 뭐 적성이 한 가지만 맞아야 한다는 법도 사실은 없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 뭐 제가 환자를 보고 진료를 하는 것도 치료가 돼가는 과정 보면서 느끼는 네. 기쁨도 있는 건데 또 소설을 쓰면서 느끼는 기쁨은 아예 다른 종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방을 이렇게 언뜻 봤는데 저기 네. 좀 멋있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서 아, 예. 유명하신 분인가요? 뭐 멋있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예, 이게 유독 눈에 띄네요. 저것도 멋있는데 예. 유명하신 분인가요? 러시아의 대문호 막심 고리키 사진입니다. 어머니. 예, 그렇죠. 어머니가 예, 대표 작품이시죠. 예. 팬이세요? 좋아하는 작가인가요? 이분 표정이 너무 좀 좋아서, 그러니까 뭔가 소설가다운 고뇌가 보이는 표정이긴 제가 좀 게으를 때, 네. 그날 그 주에 뭐 그 주나 그 달에 소설을 안 쓰고 있다든지 한 줄도 글을 안 썼을 때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면은 너 뭐 하냐 뭐 이런 걸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있고요. 가는 곳마다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날 때마다 예. 그 막심 고리키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런 그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게 야, 이럴 때가 아니지. 맞습니다. 다 잡고 글 뭐라도 한번 써야지. 쓰고 예. 오늘도 써야지. 아주 대단하신데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도 막심 고리키처럼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는 뜻일까요? 또 막시 고리키는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네. 맞는 고민을 했던 거고요. 어떻게 됐든 작가가 소설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는 결국은 현실에 기반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작가로서도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그냥 취미로 쓰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예, 그건 오늘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김강을 만났으니까 이제 소설가 김강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nother night of crying my eyes out, thinking of you. What do I do? I do. Another night. 네, 아까 이제 병원에서는 좀 딱딱할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 돼 보시라고 자리를 좀 옮겨봤는데 자, 이제 변신 완료하셨습니까? 네, 변신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과거가 조금 특이하시더라고요. 특이하다고 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대 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 법대생에서 다시 의대를 가셨던데 그러면 원래 꿈은 법조인이셨어요? 원래는 딱히 꿈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돌이켜 보면 네. 예. 법대는 그러면 그냥 성적 맞춰서 예, 성적과 부모님의 조언, 예. 부모님께서는 이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예, 어. 어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맞는 줄 알았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럼 이제 법대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의대는 왜 가셨어요? 법대 공부랑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의대도 사실은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예, 되고 험난한 길인데 의대는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셔서 가신 건가요? 아니요, 의대가 적성에 맞는지는 가서 알았고 네. 이제 가기 전에는 직업을 구해야 되고 네. 직업이 있어야 되고 또 제 아버님이나 어머님, 부모님한테 네. 약간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속을 많이 썩여서. 네. 그래서 물론 의대를 간다는 게 효도가 되는 건 아닌데 네. 그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음, 그랬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느라 부모님이 속이 썩으셔서 내가 의대생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림으로써 예. 이거를 좀 상쇄를 해야겠다. 그렇죠.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많은 또 부모님들이 안정적인 의사라는 직업을 원하시기도 하니까요. 예. 뭐 의대는 괜찮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의사는 적성에 맞는데 네. 의대 공부는 일단 거기도 양이 많기 때문에 네. 맞다 안 맞다는 아니고 네. 이제 더 이상 제가 쓸 카드가 없었죠. 열심히 했어야 되고 네. 의대에 가서 그 정도 공부할 줄 알았으면 법대에서 공부할 걸 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글로 돌아갈 수는 없고 예. 예. 그러셨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소설을 쓰신다는 말이죠. 이게 네. 어디서부터 제가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래 문학 소년이었을 거라는 제 짐작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건 맞습니다. 보통 그 나이 또래, 네. 사춘기 또래는 다들 문학 소년, 문학 소녀가 아닌가요? 다는 아니죠. 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저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의대 입학 자체를 늦게 하셨으니까 남들보다 전문의가 된 시점도 늦어졌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들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와서 작가의 길을 걷기에는 좀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늦었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해보진 않았고 이제 제가 의대를 들어가서 전문의 자격증을 딸 때까지가 10년 정도 걸렸고 그로부터 10년 정도 있다가 글이라는 것을 쓸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뭐 그냥 적당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의대를 오기 전에 네. 아버님한테 그때도 문예창작학과를 갈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어차피 법대를 그만두고 그쵸. 갈 거면 뭐 국문과를 갈 수도 있고 뭐 문창과를 갈 수도 예, 있고 진짜 그 선택은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한테 여쭤봤는데 예. 아버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어디 가서 상을 탄 적이 있냐? 글을 써서. 글짓기 상 받은 적 있냐고? 예. 그래서 없으니까. 없으셨어요? 어릴 때 쓰는 뭐 사생대회야 네. 있지만 아버님이 물으신 거는 정식으로 제대로 네. 고등학교를 다니든 대학을 다니든 어디에서 그런 식의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없었죠. 예, 아버님이 그건 취미니까 나중에 해라 말씀하셨죠. 아버님의 논리가 굉장히 명확한데요. 예, 반박을 못 하겠는데요.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아유, 아버님. 그러셨군요. 예. 자, 근데 이제 작가가 되셨단 말이죠. 내가 이제 정말 작가가 되어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결심이 들었나요?
어느 날 갑자기라기보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등단을 이제 신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했는데 네.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 자체가 면허증이거든요. 그렇죠. 서티피케이션이니까 면허증을 땄으니 이걸 장롱 면허증으로 둘 수는 없죠. 이제는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면허증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제가 생각했던 순서하고는 좀 달라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요즘은 등단을 안 하더라도 뭐 내가 독립 출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도 워낙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책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루트들도 있는데 이제 사실 지금도 등단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 길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도 저는 궁금하고요. 보통은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생각을 한 이후에 등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순서가 그렇지가 않죠? 그게 딱 앞뒤에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로 이루어져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 즈음에 등단도 됐고 그게 나에게 확신을 줬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 당시 제 생각은 우리나라는 자격증이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작가라면 이제 자격증이 그렇죠. 물론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있으나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네. 이게 제대로 인정받고 싶으셨겠죠? 그러니까 늦게 땄다면 또 늦게까지 못 땄으면 포기하고 그 길을 갔을 수도 있는데 운이 좋아서 조금 작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당선이 돼서 더 고민을 안 해도 됐습니다. 네. 신문문학상을 통해서 등단을 하셨는데 다른 데도 혹시 낸 적 있으세요? 예. 그 이제 초반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 단편 소설을 써냈는데 네. 이게 단편 소설이 내 자식하고 같습니다. 느낌은 일주일에 한 편 쓰면 굉장히 빨리 쓰는 거 아닌가요? 빨리 쓰는 거죠. 물론 그건 초고기 때문에 완성작은 아닌데 네. 초반에는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한 편을 썼으면 네. 월화 정도는 조용히 있다가 수목 정도에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다가 메모를 하다가 금요일 밤이면 꿈에서 스토리가 막 꿈에서 주인공이 막 움직여 다니는 거죠. 그러면 자다가 깨서 메모를 더 쓰기도 하고 네. 이제 금요일 밤이었으니까 토요일 날 퇴근해 와서 꼭 써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따가 토요일 날 와서 앉아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일요일 새벽이나 정도에 초고를 끝내고 신기하네요. 잠을 잤죠. 그래도 이제 아무리 소설이어도 취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빨리 써져요?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소설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네. 일단 초반에 썼던 것들은 자료보다는 제 머릿속에 이미 생각을 알고 있던 하고 것들 계시던 중에서 꺼냈으니까 네. 그런 과정이 아주 뭐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변 분들 반응도 궁금해요. 의사신데 이렇게 소설집을 내신 것도 대단하신데 가족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죠? 네, 누가 제일 좋아하나요? 누가 좋아하는지는 저도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 네. 큰아이, 둘째 아이, 뭐 부모님 다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데 이제 애들 학교 가면 담임선생님이 신학기에 물어보잖아요. 내 아버님 뭐 하시니?라고 네. 물어보는데 아마 저희 둘째가 소설가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요? 등단했을 때 의사이자 소설가가 의사는 아니라? 빼고 소설가예요라고 이야기를 둘째인가? 첫째인가? 잘못 나가면 우리 애가 섭섭해할 수 있어서 예. 그 얘기 들으셨을 때 기쁘셨어요? 네, 기분 좋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작가로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네, 우리 애가 네. 나가서 아빠 직업으로 이제 소설가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너 상 받은 적 없지 않냐고 그 팩트 예. 폭행을 하셨잖아요. 이제 진짜 소설가가 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제가 등단했던 작품이 우리 아빠라고 하는 작품인데 네. 그 작품을 처음 읽으신 분이 아버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고 하신 첫 마디가 이번 작품은 기성 작가 작품 같다고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이제 프로 작가 같다고. 예. 그때는 등단하기 전이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쓰는 작품들은 주로 아버님이 먼저 읽어보시는 경향이 많은데 경우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내고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이 인터뷰도 잡히고 네. 또 몇몇 일간지나 이런 곳에 인터뷰 실리기도 하니까 한편으로는 좋아하십니다. 네. 이제 그 신문사에 전화해서 신문 5부씩 이제 받아가 가지고 계시기도 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너의 본업을 잊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꼭 하시죠. 의사 그만둔다고 할까봐? 이제 전업 작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거나 네. 제가 아직 흘린 적은 없는데 네. 이제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의대에서 법대를 그만두고 의대를 왔고 뭐 이렇게 막 조금 좌충우돌 돌아다닌 네. 경력을 알고 있으시니까 네. 걱정하시는 게 좀 있죠. 지금 이제 소설가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아까 병원에서의 모습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예. 요즘 그 부캐라는 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부캐가 소설가인가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캐가 소설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방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셔도 되겠어요? 이제, 그럼 본캐가 소설가고 예. 부캐가 의사라는 말씀이세요? 사실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부캐라고 해서 그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다만 본캐가 살기 위해서는 부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본캐를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본 캐릭터는 소설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설가의 본캐로 살고 싶다. 예. I've been seeing lonely people in crowded rooms, covering the old heartbreaks with new tattoos.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원하는 딱 그만큼이 되었다. 먹고 마시고 싸고 일하는 유아용품, 유아 및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제공자 및 관련 산업, 심지어 소아과 의사들, 백신 회사까지 우리 아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았고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음에도 개인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냉담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대상이 우리 아이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소외받아 있는 모든 계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미래 30년 또는 4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부족하게 돼서 국가에서 정자와 난자를 구매해서 이제 아이를 만들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런 조건에서 정자를 국가에 공여하는 사나이가 주인공이 되겠고요. 그 주인공이 자기를 닮아 보인다는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러 가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소설의 주제는 근미래, 가까운 한 3, 40년 후의 미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제 주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우리와 30년 전의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30년 뒤의 우리도 지금과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었고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쓰는 중간중간에도 이런 표현이 모르겠지만 좀 약간 제가 그전에 내가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있었나 또는 이런 깨달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기분이 좀 전율이 오르는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통찰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 소설의 주제가 되는 편입니다. There is better in every day, but then I feel it that you be the only one. But sometimes it doesn't have to. 이제 그렇게 우리 아빠가 신문문학상에서 수상을 하면서 네.
작가로 인정을 받으시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단편집인 거죠? 우리 예. 아빠도 실려 있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제목이 우리 언젠가 화성에 가겠지만이에요. 예. 단편집을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작품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제목을 쓰기 마련인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의 제목을 하나씩 떼서 하기에는 제목들이 그렇게 아주 멋있다, 뭐 매력적이다 이런 게 느낌이 잘 들지 않았고 제 소설이지만 제목으로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아. 것들을 찾다 보니까 네. 제 소설들이 약간 근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또 요즘 워낙 화성 이야기는 일상적인 미래에 대한 상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잡았습니다. 그랬군요.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옛날부터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뭐 꼭 소설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필을 쓸 수도 있고 비문학을 쓸 수도 있고 의사시니까 의학 관련한 서적을 먼저 쓰실 수도 있는데 왜 소설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언어로 언어로 표현하는 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시 같으면 같이 음미하고 감동을 받거나 상상을 하게 되는 네. 것들이고 한데 또 일반적인 책들, 인문학 책들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알려주고 네. 가르쳐 주는 것들. 그런데 제 성향 자체가 누구에게 너는 이래야 돼 라든지 정말 이쁘지 않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이런 걸 느끼면서 느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너희한테 보여줄 건데 이걸 보고 있는 너도 같이 느낄 수 있겠니? 라고 생각을 저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도 저는 보여주는 거니까 네. 물론 희곡도 있고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예술로 따지면 더 많죠. 네. 그런데 글로 할 수 있는 저 출발은 소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소설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수필 같은 거는 그래도 내 얘기니까 네. 좀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리나요? 틀린 건 아니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수필은 어렵습니다. 일단 수필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드러내야 되고 통찰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소설이라고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다만 수필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소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문학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내가 주인공인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네. 나와 상대하고 있는 인물들도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인물에 대해서도 나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작가는. 그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독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입장에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죠. 네.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해야 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자세를 계속 가지고 싶고 네. 제 글을 읽는 사람들 또한 은연중에라도 그런 게 배어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소설이 좀 가장 저한테 좀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을 쓰실 때 좀 편하신가 봐요. 야, 기쁘죠. 네, 그렇군요. 예. 원래 좀 성격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 또 해보고 싶고 그런 성격이세요? 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피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막 찾아다니면서 뭔가 또 새로운 뭐 삶의 예, 도전을 일부러 하시는 분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 피검사도 해보고 뭐 혹시 제가 무슨 병이 있나 싶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다 정상이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비슷한 성향이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 네. 주위에 그것을 다 말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많이 막 나가지는 않죠. 적당히 조절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도전 의식이 강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네. 지금 형태의 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이게 나니까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 아이들, 저희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전하거나 실패했다고 실망한다거나 머뭇거리진 않겠죠. 네. 다른 일을 또 하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네. 있으시죠?
아까 전에 제가 10년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소설가 지금 제가 등장한 지 3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7년 동안은 소설에 집중을 할 거고 네. 10년이 되면 그때 또 무슨 길이 열릴지는 알 수가 어느 순간 어떤 길이 열릴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인터뷰 이 자리가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 7년 뒤죠. 7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모여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제가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길에 발을 내딛는 걸 별로 두려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요즘에는 책을 읽는 인구 자체가 많이 적기는 하잖아요. 예, 예. 그 작가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예. 워낙 할 게 많으니까 요즘은 심지어 사람들이 난독증에 걸렸다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예, 예. 이거 한 권을 못 읽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때요? 글을 쓰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글을 읽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왜요? 그렇게, 영상물 또는 아주 짧게 요약된 것들을 통해서는 영상물을 통해서는 문학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으나 여운은 별로 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운이란 말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행간에서 있는 의미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네. 들어있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작품과 자기와의 대화이거나 작가와 독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교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책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 그것을 다른 것에서 찾기는 조금 힘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른 쪽은 약간 일방적인 게 있거든요. 나는 말을 할 테니 너는 들어라. 네, 나는 그렇죠. 보여줄 테니 너는 봐라. 이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책이 더 그렇고. 사실은 인터넷이 좋아지면서 종이책이 망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나름대로의 자기 지키는 자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독자를 탓할 수는 없죠. 그거는 작가들이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책 읽기를 좀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하세요? 책 읽어야 된다고? 안 읽겠다는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독서 많이 하는 타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좋네요. 이 온라인 그 서점에 아이디를 공유를 해요. 그러면 애들 읽고 싶은 책을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제가 주문을 해서 와. 사는 거죠.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그거랑 또 하나는 매 주말에 네. 독서 일지를 가지고 오는데 애들이 네. 독서 일지는 딴 게 없고 제목, 저자, 한 줄 평, 가격. 그러면 제가 그 가격에 5%, 신간은 5%, 두 번 읽은 건 2.5%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독서 줘요? 지원비, 어. 독서 지원금이라고 하죠. 리워드. 네, 리워드. 약간 그런 식의 장려책,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야. 재밌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아이들도 그러면은 좀 책 읽는 재미가 더 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비싼 책 고르려 그러고. 어쨌든 그래도 책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작가로서 3년 되셨죠? 네. 7년 더 지나면 이제 10년 차 되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고 싶은 거 지금은 있으세요? 제가 이제 글을 썼으니까 네.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직접 등장 인물이 돼서 한번 움직여 보는 것. 연극이 되었든 꼭 주인공이 아니라도 예. 그 속에 들어가 보는 역할도 그때쯤이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때쯤 되면 안 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긴 그 캐릭터를 창조한 당사자니까 어쩌면 네. 가장 잘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물론 주인공이 제가 주인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그 공간 속에 이제 직접 들어가 있어 보는 거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으나 네. 아직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때 가면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면서 예. 제가 해야 되겠죠. 그때 아버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언제 연극 해봤냐고. 아, 연극에서 그러시- 상 받은 적 있냐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빨리 뭐 상을 타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그 전에 상을 타놔야겠네요. 네. 다음 작품 주제도 궁금해요.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저한테만 안 될까요? 다음 작품도 약간 근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번에는 장편입니다. 오. 근미래 이제
그럼 장편은 지금 처음 집필하시는 건가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써놨었는데 네. 모든 초고는 쓰레기라고, 쓰레기다라고 예, 걸레라고 그러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쓰레기통에 다시 꺼내서 네. 얘를 만들어야죠. 네. 근데 모든 작품이라는 게 그 시기가 지나가면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얘를 좀 다듬어서 세상에 내놔야겠다. 사람들한테 선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목표를 삼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서 네.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작가의 인생을 시작하신 이상 내 작품, 이 작품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작품을 쓰실 거니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죠? 예,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재밌다. 재밌다. 그런데 좀 찝찝해. 뭔가 뒷맛이 남는. 예,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요. 예. 뭔가 재밌다. 그런데 기분 나빠 이럴 수도 있겠고. 네. 재밌는데 뭔가 찝찝하다든지 뭐 일단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소설, 그런 느낌을 쓰는 작가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그렇게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예, 재밌는데 자꾸 생각하게 되고 어딘지 약간 마음이 무겁고 왠지 조금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설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면서 늘 감탄을 해요. 소설가 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펼칠까? 이런 문장을 어떻게 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경이롭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소설은 왜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더 많고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강 선생님의 앞으로의 작품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작하시고요. 예, 제가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오늘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we try to play nice, and we try to be good, and hey, we really truly try, but sometimes even